책의 핵심 엑기스. 야, 너는 이거 참고 있을 거야? 나랑 같이 욕해줘.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제가 책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편은 아닌데, 이 책 읽으면서 꽤나 눈물을 흘렸을 만큼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책 낭독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랑 문단 같은 거 수집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 같은 것들은 노트북에다 꼼꼼히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집한 그 보물 같은 문단들, 문장들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문단들이 그 책에 제가 뽑은 핵심 엑기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문단들로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이 책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이 문단은요, 그 글로벌 은행의 높은 직위를 직접 내려놓고 태국에 가서 승려가 되기로 한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단 자체로도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앞에 나온 내용들과 조합을 해보면 훨씬 더 큰 의미 그리고 큰 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 문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문단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문단이 돼요. 내가 무조건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아 라는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 족쇄를 풀고 우리가 행복이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점, 나의 결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언제나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바보야, 나는 맞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너무 집중하기보다 타인에게 집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하고 타인을 존중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조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음을 무조건 인정해 라는 게 아니고, 타인이 맞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모르는 어떤 함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확신의 ENTP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마찰도 좀 잦은 편이고 갈등도 꽤나 많이 생겼었거든요. 특히 독서 모임 할 때, 이제 책을 읽고 막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러니까 팩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내 말이 맞다 싶으면은 그 상대방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에 어떤 숨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디를 어떻게 읽으면 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직 안 읽어본 분들 계시면은 꽤 괜찮은 인생의 조언이 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당신이 길거리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의 마음처럼, 베토벤이 작곡을 할 때의 마음처럼, 셰익스피어가 시를 쓸 때의 마음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당신을 칭찬할 것이며 당신은 위인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문단은요, 철학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이 철학의 즐거움은 예전에 그 논리와 놀자 시리즈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80년대생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거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서 3권 다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찌됐든 이 책은 그 논리야 놀자의 철학판처럼 느껴질 정도로 철학을 되게 쉽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마틴 루터 킹 했다는 이 말은 저의 실생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다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근데도 이만하면 됐다,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래요. 이 문단은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정신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많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막 실수투성이에다가 막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된다면 그런 자신을 어떻게 쉽게 사랑할 수 있고 쉽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유튜브 만들 때만큼은 조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참고 이미지 같은 걸 찾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영상 같은 거 찾는 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게 딱 맞는 이미지라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막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요거 해봤다가 막 이렇게 변경하는 시간 때문에 되게 좀 고되고 좀 지치는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나도 내 작품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내가 내 영상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낭중지추라는 건데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카롭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무리에서 뛰어나와서 빛을 보게 된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 날카로운 송곳, 그러니까 재능이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능력의 최고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메모장에 이 문장을 적어 놓고 다니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러범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를 닮았다. 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찻잔 하나도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파리 한 마리가 도자기 가게를 부술까? 파리는 먼저 황소를 찾아낸 다음 귓속으로 들어가서 윙윙대기 시작한다. 황소는 두려움과 분노로 미쳐 날뛰면서 도자기 가게를 부순다. 바로 이런 일이 9.11 이후에 일어났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이라는 황소를 자극해서 중동이라는 도자기 가게를 파괴했다. 이제 테러범들은 도자기 잔해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 세상에 성마른 황소들은 널렸다. 이 문단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1세기를 예측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테러리즘이라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테러를 자꾸 일으키는 그 이슬람 세력에 대한 비유, 그리고 통찰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테러라는 게 우리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단을 메모장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성마른 황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요즘 뭐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뉴스나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비난에 동조해라. 야, 너는 이거 참고 있을 거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들고 일어나야지. 막 나랑 같이 욕해줘. 이런 식의 가만히 있는 황소를 막 미쳐 날뛰게 하려는 그런 파리의 윙윙거림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미디어 속에, 그리고 인터넷 속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의 말들, 뭐 전문가의 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 스스로 한번 그 이슈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이슈가 사회에 미치고 있는 다양한 영향을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나만의 생각을 갖고 싶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행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슈들도 있어요. 성범죄라든지 아동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분노가 막 들끓어서 약간 정제된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사람인지라 막 분노하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면은 최대한 제 나름대로 정제해서 생각해보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서 그 판단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감히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이슈에 대한 그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뭐 너무 이 세상 모든 일에 열내고 화내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화내야 될 일, 분노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때 분노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조금 좀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에너지도 아끼고 삶도 조금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무슨 공익 광고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간은 낙타 대상들과 함께 사막에서부터 느리게 오는 것이며 영원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일이 없다고 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시간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웠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써낸 책 자기 앞에 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이 책의 내용이 그 작가 로맹가리의 자전적 경험을 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모모와 로제 아줌마 사이의 그 관계, 그 끈끈함, 그리고 그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책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편은 아닌데 이 책 읽으면서 꽤나 눈물을 흘렸을 만큼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문단이 특별히 좋았던 건 시간에 대한 되게 아름다운 비유도 있었지만 은유와 비유가 가진 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현실에서,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평화로움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런 현실들을 아름다운 비유나 그리고 되게 평화로운 은유로 풀어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글을 쓸 때 비유나 은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예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셋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비유와 은유는 천재의 놀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천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큰 노력과 긴 시간을 들여서 비유와 은유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은유나 비유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조금 더 문학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낡은 레코드 수줍은 어디까지나 내 취미고, 내 취미라는 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하는 게임과 비슷하다.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재미가 없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철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꼭 참고 격렬하게 운동을 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같은 것이다. 올해 초에 제가 컨텐츠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루 살아보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나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컨텐츠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찍었고 꽤 잘 편집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컨텐츠인데, 뭐 컨텐츠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을 하루 종일 읽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봐서 저 나름대로는 뜻깊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키의 글을 정말 좋아하는 하루키 팬인데요. 정말 솔직히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하루키의 장편 소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서 막 좀 힘들 때도 있고요. 이야기가 막 길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정에 푹 빠졌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감정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보다는 단편집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하루키의 단편집보다도 좋아하는 건 하루키의 에세이예요. 저는 하루키 에세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루키 작가님께서 에세이를 쓰실 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다 보면은 독자 입장에서 와, 참 저런 삶의 태도는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와, 저건 진짜 배울 점이다. 저렇게 꼭 해봐야지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에세이는 저한텐 거의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처럼 느껴집니다. 그 책에서 달리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로 바꾸면은 그냥 완벽한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온 이 문단도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치트키를 써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지잖아요. 제가 요즘에 디아블로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막 복제 아이템들 같은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 노력이, 그리고 이 게임의 재미가 너무 낮아지더라고요. 정말 디아블로 4 처음 나왔을 때 밤새면서 던전 돌아다니고 레벨업하고 막 아이템 줍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순간이 재밌었던 이유가 게임에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내 노력으로 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규제 그리고 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를 옥죄는 것이고 조금 불편한 것일 수 있겠지만 삶의 즐거움, 성취감,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어떤 필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의 나름대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편집하는 동안 술 안 마시다가 편집 다 끝나면 이제 맥주 한 잔 딱 마시는 거. 책을 샀으면은 그 산 책들 다 읽기 전까지는 더 이상 책 구매 안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안 치기. 이런 규제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규제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순간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정한 내가 만든 규제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도 꽤나 컸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용기가 되면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더 큰 도전들이 모여서 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런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책 자체는 저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렇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 이 문단만큼은 제가 참 잘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단도 제가 노트에 적어 놓고서 틈날 때마다 보고 있는 문단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다니는 문단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좋은 문단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단 낭독회는 제가 처음 해보는 컨텐츠였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나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문단들로 이것과 비슷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시간이 재밌었거든요. 저는 원래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도 많고 사람이 조금 수다스러운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